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E250 S90 M 스포츠 패키지 트림 선택하신 이유, 보여드리면서 BMW 램팩이다 공식처럼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공도에서 차고 넘치는 거. 전에 타셨던 G70이나 큰 차이는 못 느끼죠. 디자인인데요. BMW의 헤리티지를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연비예요. 50대 50의 무게 배분이. 미션이 진짜 다르구나를. 단점은 왜 530을 사지 않았냐 이 돈이면 지금 롤스로이스까지 올라가요. 솔직히 좀 구형틱하죠. 옵션이 상시로 바뀌었어요. 어제는 옵션 있었는데 오늘 빠졌네요, 고객님. 그보다 더 큰 단점이 형님들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판매된 BMW의 베스트셀링 준대형 세단인 바로 7세대 BMW 520i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BMW 520i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BMW 520i 차주분을 만나러 세종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기사님 채널에 G70 차량과 전기차인 세보시 차량으로 출연했었던 BMW 520i 차량으로 출연하게 된 31살 차주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2년도 10월에 출고한 BMW 520i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입니다. BMW 5 시리즈 7세대 모델이 2017년에 출시가 됐고 2020년에 후기형 LCI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 이 차량은 후기형 LCI 모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네, 신차로 구매를 했고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이 차량은 22년도 10월에 출고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차량이 원래 6,760만 원인가 그럴 건데 제가 할인을 7,800선 받아가지고 6천만 원에 구매를 했고요. 취등록세 합쳐서 한 6,400~5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한 25,800km 정도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일단 제 첫 차가 20살 때 뉴스포티지 06년식 2~3년 탔었고요. 군대 갔다 와서 K3 타다가 레이 LPI 바이퓨얼 차량 타다가 K5 타다가 G70 타다가 그리고 장난감으로 세보 좀 가지고 놀다가 BMW 520i로 오게 됐습니다. 초소형 전기차 세보시 조회수가 현재 132만 회를 달리고 있거든요. 제 채널에 지분이 굉장히 많은 세보 그 귀여운 녀석 지금 잘 있나요? 세보의 근황은 꼭 제가 한기사님 채널에 재출연해서 꼭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수많은 댓글 중에 가장 많았던 댓글들이 사고 나면 죽으려고 저 차 탄다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았는데 실제 사고가 났어요. 아, 실제로 사고 나셨어요? 실제로 사고가 났는데 네. 이 사고 썰이 좀 재밌는 게 제가 그 세보를 타고 신호대기 중에 핸드폰을 살짝 뭐 카톡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더라고 주변이. 비가 오나 이렇게 쳐다봤어요. 웬 벽이 다가오는 거예요. 5톤 트럭이 후진을 해가지고 바로 세보를 들이받았고 그런데 그 기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차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 실제로요? 실제로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로 제가 이건 사진은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돼서 세보를 이제 레카 태워가지고 정비소를 보냈는데 아니 거기 정비소 사장님이 이런 차도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셔서 일단 수리를 좀 해달라 아니면 세보 서비스 센터로 보내달라라고 했더니 자기 아는 손님이 이거를 구매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아, 사고차를요? 어차피 저도 그 차 이제 더 이상 장난감으로서는 충분히 재밌게 가지고 놀았고 그러면 사셔라 했더니 한 450만 원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 가셔라 해서 그 친구는 저랑 작별을 하게 됐죠. BMW 520i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제가 22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G70 차량이 뒷좌석을 못 쓰는 짐칸이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나니까 뒷자리를 쓸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고 뭐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그때 반도체 대란이 터져가지고 신차들이 출고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중고차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게 됐는데 그때 타던 제 G70 차량이 생각보다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떡상한 거예요? 완전 떡상을 해서 네. 그래서 바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생의 목표 같은 게 항상 있었어요. 30살에는 BMW를 타고 40대에는 포르쉐를 타고 50대 때는 S클래스를 타겠다. 그래서 BMW 차량으로만 보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신차들이 출고가 다 안 되고 EV6 소렌토 이런 차들은 한 1년 반 걸렸어요. 조금 아다리 안 맞으면 2년이에요. 뭐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때 제가 계약을 하고 한 달 내에 받을 수 있는 차량이 이 520i 엠팩. 한 달 안에 받을 수 있다고 오피셜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약간 좀 랜덤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옵션이 입항되는 그 선적 안에 있으면 받을 수가 있고 랜덤 뽑기 수준이죠. 랜덤 뽑기 수준인 거. 그래서 여러모로 비교를 해보다가 이 차량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럭셔리 트림도 있는데 M 스포츠 패키지 트림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일단 520i 럭셔리는 아예 생각을 안 했고요. 20i 엠팩이랑 30i 럭셔리 모델 가지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가격대도 사실 한 4,5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서 두 개 다 계약을 걸어놨는데 실외에 이 카본 블랙이라는 색상은 엠팩 전용 색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BMW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곤약 시트를 꼭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 30i는 이게 선택이 안 되고요. 20i만 돼서 그냥 M 스포츠 패키지로 출고했습니다. 그러면 520i 럭셔리는 구매를 고민 안 하셨고 530i 럭셔리를 구매를 고민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어렸을 때 차를 보배드리면서 배워가지고 소식적인 보배드리면서 차를 배우다 보니까 BMW는 엠팩이다 라는 게 있었어요. 약간 무슨 공식처럼. 인터넷 슈퍼카들 거기 다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또 520i를 사면 왜 530i를 사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항상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이면 530i 사지. 약간 그 돈이면 이 얘기가 꼭 나오는데 사실 엠팩만 비교했을 때 그 돈치가 아니거든요. 520i랑 530i는 530i가 한 1,000만 원 비싸고 훨씬 더 좋고 대표격인 모델이고 그래서 사실 엠팩끼리는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아니고요. 530i 럭셔리는 가격대가 520i 엠팩이랑 비슷하니까 비교할 만했고 520i 럭셔리는 그걸 고를 만한 장점이 전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이 보배 유소년단 출신으로서 BM은 엠팩이다. 보배드림 형님들께서 520i 살 때는 5시리즈는 엠팩이다. 그쵸. BM은 엠팩이다. 럭셔리는 아니다 라는 조기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그럼 그 출시 당시에 523D 모델도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녀석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자동차 산업 자체가 이제 디젤 차량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 게 가솔린 터보가 대중화되는 시점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이제 디젤 차량들이 연비나 출력, 초반 토크 같은 것들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했는데 가솔린 터보 차량들이 그 점들을 다 상쇄하니까 디젤 쪽으로는 별로 크게 메리트를 전혀 못 느꼈고 BMW 520i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뭘로 차를 바꿔야겠다가 없었어가지고 급하게 알아보다 보니까 BM에서는 5시리즈, 20i, 30i 그리고 X3, X4 SUV도 좀 보셨나요? SUV까지 좀 봤었고 벤츠는 E250 익스클루시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GLB 35 AMG라는 차량이 있거든요. 조금 고민을 했었고요. 사실은 저 혼자 타는 차가 아니라 저희 와이프가 더 주로 타는데 와이프가 제일 좋아했었던 차는 볼보의 XC60이랑 S90이 있어요. 볼보가 요새 여성분들한테 지분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애정도가 상당하더라고요 요새. 제가 뭐 전시장을 다 다녀봤지만 솔직히 저도 볼보 앉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옵션이 장난이 아니고 특히 S90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청음을 시켜주는데 저는 어차피 고막이 가난을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그닥 잘 몰라요 음질. 막기 스타일이시다 보니까 막힌데 완전 네. 막힌데 네. 이게 음질이 좋다는 게 이거구나. 이건 정말 청아한 음질이다. 네. 그리고 뒷자리 엄청 강하거든요 S90. 그래서 S90을 사고 싶어서 계약을 할 생각이었는데 그 차는 1년 한 3, 4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볼보 진짜 출고 되게 어마어마해요. XC60 이런 거는 1년 반 얘기해가지고 그 당시에 볼보 차량들은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더 비쌌어. 출고가 워낙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볼보는 좀 포기를 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삼사 차량에서만 고민했고 그러다가 가성비 면이나 여러모로 점수제로 다 따져봤는데 얘가 제일 월등한 점수를 받아서 이걸 출고하게 됐습니다. BMW 520i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량의 장점은 뭐 하나 빠지지 않는다? 정육각형의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이 차량이 지금 BMW 차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일 거예요. 굉장히 베스트셀러예요. 수입차로는 1위를 했는데 가장 많이 말씀들 하시는 게 이 180마력 가지고 이거 왜 심장병 엔진 아니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소나타 자연흡기 2.0도 거의 한 160, 70마력이니까 그렇죠. 정확히는 이 차량이 184마력에 29.6토크거든요. 그렇죠. 단순 수치로만 따지면 정말 빈약하죠 애가. 근데 이거를 심장병이다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이거를 시승을 못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소비자로서 이 정도면 대한민국 공도에서 타고 다니기 차고 넘친다. 정말 충분하다. 근데 차주님께서 그 전에 타셨던 제네시스 G70 같은 경우는 255마력에 36토크거든요. 이 차량보다 출력이 거의 약 한 70마력 정도가 높았는데 수치
시세상으로 봤을 때는 추적 차이가 꽤 나는 편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전에 타셨던 G70이나 이 차량 BMW 520i랑 비교를 했을 때 추적 차이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수치적으로만 봐서도 70마력 차이면 정말 크거든요. 그렇죠. 정말 큰데 실제로 G70을 타다가 이 차를 처음 출고받아서 와이프랑 둘이 타서 나오는데 처음에 차 고장난 줄 알았어요. 너무 안 나가지고 큰일 났다. 처음에 딱 밟았는데 처음에 밟았는데 뭐야 이거 차 이거 너무 안 나간다 이거. 네. 그래서 이 차 다시 넣으려고 그랬어요. 302로 바꿔달라고. 근데 그러고 고속도로를 타보니까 생각보다 255마력짜리 타다가 이거 180마력이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체감은 얘가 한 200마력 되는 것 같고 걔가 한 220, 30마력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일상생활이나 그냥 고속주행 저같이 막 크게 밟지 않는 선에서는 그닥 큰 차이는 못 느낄 정도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디자인인데요. 저는 BMW의 오래된 팬이기도 해서 BMW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옛날에는 이제 코로나 링이라는 헤드램프의 그런 심볼이 있었잖아요. 그게 BMW 시그니처죠. 요즘 새로 나오는 신형들은 그런 이미지가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 이 모델만큼은 옛날 우리가 기억하는 BMW의 그 디자인 헤리티지를 간직하고 있는 모델인 것 같아가지고 이 차량의 앞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또 이 G30 LCI 모델이 이 당시 7 시리즈랑 앞면이 약간 오마주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 전면부 보시게 됐을 때 7세대 전기형에서 후기형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전면 키드니 그릴이 상하 좌우로 조금 더 커진 그런 포인트들도 볼 수 있고요. M 스포츠 패키지 트림의 특유의 스포티한 하단부의 범퍼 디자인이 BMW 520i 전면부의 디자인을 완성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됐을 때 BMW 520i만의 와이드한 차체 크기를 뽐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주님 이 차량의 휠은 몇 인치인가요? 18인치고 솔직히 휠은 정말 볼품이 없어요. M 스포츠 패키지 가면 19인치 선택 못하나요? M 스포츠 패키지도 18인치입니다. 그래서 외관에서는 530 엠팩이랑 제일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게 휠. 530i M 스포츠 패키지 가게 됐을 때는 19인치 휠인 거고 이 차량은 아무리 길을 써봐야 18인치인 거예요. 많이 아쉽죠. 네.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가 파란 색깔의 포인트도 브레이크 담력을 조금 더 상승시켜줄 만한 포인트가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면부 보시게 되면 7세대 전기형에서 후기형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테일램프에 검정색 음영이 추가된 포인트도 굉장히 인상 깊고요. 그리고 럭셔리 트림과 달리 M 스포츠 패키지 트림으로 오게 되면서 후면부에 디퓨저가 날렵하게 공기를 가르는 듯한 그런 포인트들을 주고 있고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듀얼 머플러가 후면부의 디자인을 완성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연비예요. 제가 G70 때 연비 안 좋다고 했다가 두들겨 맞았거든요. G70 타면서 뭐 연비를 따진다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공인 연비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주행을 좀 해보면 시내를 타서도 10 이상은 나오고 고속도로는 정속 주행하면 한 15, 6까지 나옵니다. 그럼 차주님 평소에 운전하시는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크게 밟지도 않고요. 그냥 도시의 흐름에 따라 가는 편인데 세종시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사는 세종시가 30에서 50이거든요. 역시 공무원의 도시답게 공무원의 도시라 네. 선비의 도시라 신호위반이나 이런 데가 다 어린이 보호구 한 번 찍히면 13만 원씩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한 30으로만 다녀서 논할 게 없습니다. 그럼 일반유랑 고급유 중에 어떤 거 주의하고 계세요? 일단 이 차는 그냥 일반유 주유하고 있습니다. 차주님께서 G70 타셨을 때 고급유 세팅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아 그쵸. 이제는 굳이 고급유까지 갈 필요 없다. 사실 갈 필요는 있는데 일단 와이프가 타시는 차량이고 제가 옛날만큼 차에 대한 애정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고급유 먹일 돈으로 저 좋은 거 먹는 걸로 가치관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어떤 모드로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일단 저는 무조건 그냥 컴포트만 넣고 주행을 하고요. 가끔 고속도로에서 추월하거나 할 때는 스포츠보다는 여기 미션을 제끼면 미션이 S 모드가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이제 RPM 쓰는 거랑 다르고 실제로도 체감상 더 출력이 좀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차주님께서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운행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저는 시내가 8, 고속도로가 한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행을 하셨을 때 복합 평균 연비는 몇 킬로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계기판상 한 12.9 정도 나오고 제가 시내 타거나 할 때 한 11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5만원씩 주유를 하는 편인데 유가 1600원 기준으로 한 5만원 넣으면 330에서 50km 정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혹시 가득 넣어보셨나요? 가득 넣어봤는데 한 11만원 정도 들어갔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러면 트림상에 한 940 정도 뜰 거예요. 실주행도 거의 비슷하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 스티어링 시스템입니다. BMW 하면 핸들링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핸들링과 이런 주행 재미 이런 게 BMW가 굉장히 또 아이덴티티죠. 제일 크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 고속주행할 때 국산차들은 보타를 많이 해요. 직진을 하려면 핸들 계속 왔다 갔다 해줘야 되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 유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고속주행을 할 때도 직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 피로도도 확실히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BMW 하면 50대 50의 무게 배분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승차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G70에 비해 좀 더 뛰어나고 이런가요?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엠팩이 되게 단단하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옛날에 우리가 익히 알던 그런 BMW 엠팩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G70이랑 비교했을 때는 G70은 전자식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감쇄력이 좀 조정이 돼서 G70 스포츠 모드랑 약간 좀 비슷하지 않나. 근데 G70 승차감 좀 괜찮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단단해서 불편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단단하네, 딱 이 정도? 뭐 이 정도면 나빼드다. 저는 오히려 이 정도가 딱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차주는 이 차량이 전기형에서 후기형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여러 가지 좀 개선이 많이 된 녀석이잖아요. 옵션적인 부분에서 만족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옵션은 국산차가 워낙 월등히 좋다 보니까 옵션은 얘가 다른 차들보다 명확히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딱히 없고요. 특히나 이 차는 반도체 대란 때 나온 차량이라 몇 개 옵션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나요? 일단 어라운드 뷰 없고요. 그리고 뒤에 트렁크 킥모션 그게 좀 빠져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익히 필요한 것들은 다 있다 정도. 또 다른 장점이 가성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가격을 6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랑 제일 많이 비교하시는 이클이나 제네시스 G80이나 얘보다 다 가격대가 더 높고요. 그래서 이 차를 선택할 수 있는 이 가격대에 얘랑 비교할 수 있는 경쟁 상대가 없다라는 게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신차 기준으로만 보면. 근데 실내 공간을 좀 많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물론 국산차 대비해서 얘가 넓다라고 할 수 없는데, 실내에 어느 정도 적당한 크기, 그리고 착자감 자체가 시트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1, 2열 다 이제 착자감이 되게 좋고, 무엇보다도 이런 월등한 핸들링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스티어링 시스템과 ZF의 8단 미션을 느낄 수 있음에 일단 최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BMW ZF 8단 미션은 뭐 워낙 유명한 명 미션이에요. 사실 전문가들이 많지만 저 같은 일반적인 이런 소비자들도 이 ZF 8단을 타면 미션이 진짜 다르구나를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에 범용성이 이렇게 뛰어난 이런 듬직한 미션을 얻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성비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180마력은 준수한 성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180마력처럼 느껴지지 않는 미션, 이런 것들 때문에 얘의 경쟁 상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6천만 원에. BMW 520i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520i의 가장 큰 단점은 왜 530을 사지 않았냐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돈이면 아니, 그쵸. 근데 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그 돈 씨는 정말 끝도 없는 짓이고, 사실 뭘 사든 그 얘기가 맨날 나와요. 예, 맞아요. 네. 사실 530i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엠팩끼리 비교를 하면 거의 한 1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가격대를 쭉 비교를 하는데 6,000대 보다가 6,500, 7,000, 7,500, 8,000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근데 제가 520i를 구매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견적을 받으니까 좀만 쓰면 530i 럭셔리네? 옵션이 훨씬 좋네? 근데 30i네? 하고 그 엠팩이랑 한 4, 500 차이거든요. 그러면 30i 엠팩 사야지 하고 있으면 갑자기 벤츠가 들어와요. 벤츠가 슥 들어와서 차는 벤츠야라고 하면 또 이클로 가게 돼 있어요. 또 이클도 익스클루시브 AMG 라인 또 올라가다 보면 잠깐만, 우리 아우디 어디 있었죠? 아우디를 싹 보면 거기 SQ5가 있어. 그러다가 잠깐만, 저 폭스바겐도 명차인데 하면 차자랄들의 우주 명차 투아렉이 있어요. 20i부터 투어렉까지 내버리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가다가 포르쉐, 롤스로이스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네. 적당선에서 끊어줘야 되는데 항상 30i랑 비교를 하시니까, 그거는 항상 30i를 왜 안 샀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얘가 나한테 돈 보태줬냐라고 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다가 중고로 살짝 그럼 포르쉐가 중고로 살짝 눈 돌리면 거기 마칸이 서 있어요. 마칸 솔직히 보자마자 저 약간 심장 떨렸어요. 그쵸. 네. 심장 떨리죠. 네. 근데 저는 수입차를 처음 구매하다 보니까 보증이나 이런 문제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새 차로만 비교를 했고요.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실내 레이아웃도 항상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솔직히 좀 구형틱하죠. 워낙 물건 먹었어요. 근데 워낙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G30이 7년 8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좀 올드한 맛을 좀 또 주긴 하는데, 또 타다 보니까 또 정들어요, 얘가. 요즘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실내 디자인은 조금 단점인 것 같고요. 지금 신형 G60 코드네임의 신형 520이 나왔잖아요. 걔도 실제로 저도 가서 봤는데, 그러니까 신형으로 풀체인지 됐을 때는 계기판이랑 내비게이션 일자로 바뀌고 디지털이 많이 들어갔는데, 실내는 세련됨이나 이런 거는 신형이 훨씬 더 낫고요. 그리고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이런 와이드한 디자인 또한 저희에 조금 더 신성을 가시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천정 보시게 됐을 때 검정색 느낌으로 조금 더 스포티한 실내 디자인을 가미를 더
더욱더 추가를 시켜준 것 같아요. 사실 어찌됐건 통풍 없는 거는 좀 선 넘지 않았나요? 6천만 원짜리 차에 통풍이 없냐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애초에 제가 통풍을 안 써요. 근데 이 통풍을 바로 튜닝이 가능하면서 그보다 더 큰 단점이 얘네는 옵션이 약간 좀 상시로 바뀌었어요. 무슨 테슬라 시가처럼 옵션을 갖다가 시가로 언제 구매했느냐에 따라서 옵션이 달라지니까 이런 거는 좀 중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심지어 BMW 딜러분들조차도 이 옵션이 너무 들쭉날쭉 바뀌는 그 반도체 대란데 이 차 어제는 옵션 있었는데 오늘 빠졌네요 고객님? 그러니까 옵션이 시가였어요, 시가. 네,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또 다른 단점이 처음에 출고를 해서 고속도로를 올렸는데 창문이 열려있는 줄 알았어요. 네? 시끄러워가지고 생각보다 외부 소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순정 타이어 상태인데 얘가 좀 럼플렛이어가지고 더 소음이 들어오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외부 소음 차단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사장님께서 그 전에 타셨던 G70과 비교했을 때도 조금 더 이 차량이 더 시끄러웠어요. 사실 G70도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G70이랑 비교하기 좀 뭐하고 G80이랑 비교하면 G80이 훨씬 더 정숙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차주는 그 전에 약 2년 전에 출연을 해주셨던 BMW 520i M 스포츠 패키지 차주님께서 기본 하이파이 오디가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차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요 기본 하이파이 오디오? 전혀 제가 체감을 못해요. 제 고막이 가난을 기억해가지고 심지어 저희 집에 혼수를 드릴 때 사운드바랑 사운드 시스템을 해놨어요. 근데 저 안 틀거든요. 사실 음질을 단점으로 꼽기에는 내 고막이 잘못됐다. 또 단점이 수납 공간이 있는데 도어 포켓이 일단 없어요. 여기 손 거치하는 부분에 윈도우 네, 조작 맞아요. 부분에 보통 뚫려 있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안 뚫려 있네요. 아무것도 안 뚫려 있어서 그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 그리고 제 핸드폰은 갤럭시 울트라 기종을 쓰고 있는데 얘가 무선 충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제 핸드폰이. 아니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핸드폰이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가 않고, 그건 좀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수납 공간은 센터 쪽에는 거의 없고요. 다른 단점이 뒷좌석이 생각보다 각도가 서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체감을 했냐면, 제가 앉았을 때도 체감이 되긴 하는데 제가 아기가 태어나서 카시트를 장착을 할 때 다른 차들보다 더 그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등받이가 서 있다라는 게. 뒷자리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꼭 좀 앉아보시고 체감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 차 같아요. BMW 520i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31살 부부 한정으로 한 90만원 후반대에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차량을 출고할 때 BMW 파이낸셜을 써야지만 순번을 많이 땡겨줬어요. 그래서 한 선납을 한 70% 정도 넣었고 30%를 할부로 했는데, 할부에 대한 이자만 냅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잔금 2천만원 좀 덜 되는 그 가격에 대한 이자로 한 3만원 정도 매달 좀 나가고 있고요. 3년 뒤에 남은 잔금을 다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자동차세는 2000cc 기준에 52만원인데 인납으로 하게 되면 한 47만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고, 또 유류비 연비 면에서는 저 기준으로 시내 8, 고속 2 정도, 평균 연비 한 11 정도 따졌을 때 현재 유가 1600원 기준으로 5만원 넣으면 300 초반대 타신다고 보면 됩니다. 엔진 오일은 BSI가 있어요. BSI가 있는데 얘네가 2만 킬로마다 한 번 교환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저는 한 7000km마다 한 번씩 교환을 해주고 있고, 서비스 센터는 가지 않습니다. 동일한 오일 필터라든지 이거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공입 날아가서 교체를 하면 한 10만원 초반 정도면 교체가 가능하고요. 서비스 센터 기준으로 한 22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BMW 520i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BMW라는 차의 오너가 되는 게 너무 오래된 꿈이었어서 이 차량을 산 거에 대한 후회는 없고요. 대신 이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생각보다 와보니까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격히 차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이 차가 완전 베스트셀링카로 많이들 팔렸는데 궁금했어요. 왜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지. 근데 뭐 6천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합리적인 가격이면 합리적인 가격일 순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24년도에 6천만 원의 차량을 선택을 할 때 이 정도의 중육각형의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면 충분히 이 차량 살만하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신형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옵션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넘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메리트 있는 차량이 나왔으니까 분명한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